Y는 사람이 아닌 귀신과 대화 중이었다. 이야기는 2010년 여름에 있었던 기묘하면서도 무서웠던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고1 학생이었고 여름방학에 용돈 좀 벌고 싶어서 친구 Y와 알바권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찾아보고 있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한숨만 내쉬고 있을 무렵 작은 삼촌한테서 연락이 왔다. 삼촌은 대뜸 알바할래? 그러길래 나는 좋다고 했다. 삼촌은 아파트나 주택가 전단지 부착 알바이고 친구도 데려와도 된다고 했다. 알바비로는 시간당 무려 10,000원을 주신다고 했고 친구와 나는 이게 웬 떡이냐? 라며 그렇게 알바를 시작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전단지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사람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5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변 아파트까지 꼼꼼하게 다도려면 밤 10시까지는 해야 했다. 아파트 부착 작업은 같이 들어가서 한 층당 한 명은 왼쪽, 또 한 명은 오른쪽 이렇게 붙이고 다음 층으로 내려가고 그걸 반복적으로 작업하며 내려오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힘들게 뛰다시피 하며 일을 했지만 여름이라 기진맥진해져서 이내 쉬엄쉬엄 하게 됐고 어느덧 시간은 10분 전 10시를 가리키고 아파트는 한 층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아파트는 좀 구식 아파트였고 어두침침했으며 주변으로는 근처에 야산들도 있어서 밤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도 흘러나왔다. 그렇게 아파트 마지막 동을 재빠르게 훑고 내려오자 생각하고 15층부터 7층까지 내려와 작업을 하고 있을 무렵 Y는 벌써 끝에까지 다 돌리고 엘리베이터 쪽 창가에 와서 누군가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며 Y에게 마지막 동이고 힘드니까 천천히 하자 라며 소리를 쳤다. 그와 동시에 Y와 같이 대화를 하던 사람은 사라졌고 Y는 고개를 돌리며 나를 보고 알았어 임마 라고 말을 했다. 나는 그 순간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황하여 뛰어가면서 Y에게 괴성을 지르며 달리라고 소리쳤고 Y는 순간 내가 그렇게 화를 내듯 소리를 질러대니 놀랬는지 욕을 하면서 그대로 나와 같이 뛰어서 아파트를 내려갔다. 아파트에서 그대로 달려내려온 나와 Y는 그 뒤로도 더 뛰었고 영문도 모른 채 그러한 상황이 짜증이 났던 Y는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해서 겨우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 나는 패닉이 된 상태로 그 상황을 Y에게 이야기해줬고 Y가 말하길 명백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고는 했다. 그 중장년의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서늘했다곤 했다. 나는 너는 귀신과 대화를 한 거였고 내가 나와 같이 내려올 때 그 아저씨 보였냐고 말을 해주니 그제야 못 봤다고 말을 하며 Y는 영혼 없는 눈동자를 하고서는 냉소를 짓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 감지는 종종 있어도 그렇게까지 선명한 귀신을 보는 건 처음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깊게 각인되어 있다. 여자가 서 있었다는 그곳은 이야기는 97년도 대학 신입생 때의 일이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술독에 빠져 밤늦도록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고 놀자판에 특히 자취생이나 하숙생일 경우에는 더할 것이다. 그렇게 학교에서 선배, 동기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하는 것은 기말고사가 끝나 방학기로 접어들어서도 계속되었다. 그날은 꽤나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학교 잔디밭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놀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고 모기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학회실로 자리를 옮겨갔다. 그렇게 학회실에서 1시간 정도 남은 술을 마시자 어느덧 시간은 12시를 가리켰다. 그날은 밤이었음에도 꽤나 후덥지근하여 공기 안에 터도는 습한 기운으로 인해 몸이 축축해지며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술판을 마무리하려 하고 판을 접으려 했는데 몇몇 선배들이 옥상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주도했고 그 와중에 나는 선배들 눈치를 보며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도중 지멸쇠가 자취하는 친구에게 있다는 걸 그제야 생각이 났고 친구의 삐삐의 음성을 남겼다. 하지만 20분 정도 기다렸음에도 연락이 없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렇게 다시 도착한 학교 건물 1층 부근에서 그들이 있는 옥상을 향해 나는 소리를 쳤다. 에이야, 열쇠 좀 던져줘. 고요한 밤의 소리는 크게 울려 퍼져나갔지만 학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평소대로면 이 시간이라 해도 자기 과실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사할 정도로 적막함만 흘렀다. 나는 피곤하고 귀찮았지만 열쇠를 받아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위쪽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소리를 쳤다. 에이야, 열쇠 좀 던져달라고. 그러자 조금 있다가 긴 머리를 휘날리며 얼굴이 빼꼼히 나왔다. 나는 친구일 거라 생각하고 손을 휘저으며 열쇠 좀 던져줘. 열쇠. 라고 소리를 쳤지만 A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거리상 A의 얼굴은 잘 안 보였으나 얼굴의 위치가 나를 향해 보고 있던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은근히 짜증이 난 상태로 전현이 안 들리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옥상에 다다랐다. 옥상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를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A는 중앙에 돗자리를 깔고 사람들이 제각각 누워 별들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순간 약도 오르고 짜증이 오를 대로 올라 씩씩거리며 A를 보고 화를 냈다. 야, 사람이 부르면 무슨 반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무시하고 누워있냐? 그러자 A와 무리들은 당황해하며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우리 계속 여기서 별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었다. 그 순간 바람이 쌩하고 불며 건물벽에 부딪혔고 울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만 내가 뭘 잘못 봤나?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도 많았기에 조용히 넘기며 그렇게 지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그러한 해프닝을 잊었고 2학년이 되었다. 2학년 초 졸업생들과 군대에서 갓 돌아온 복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심심한데 무서운 이야기 하자며 이야기를 하다 내 차례가 왔다. 그렇게 나는 작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인 대선배들이 사색이 되며 나를 보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내가 여자를 봤다는 그곳, 몇 년 전에 사학과 여학생이 자살한 곳이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